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키 갑타임. 아직은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은 120만 요정 오윤혜입니다. 네. 곧 150만 가십니다, 이제. 아, 여러분 만들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주말 지나면서 오윤혜 네. 씨가 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내일부터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자, 이분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논란이 됩니다. 하나는 재산이고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재산이 총 72억이에요. 비상장 주식을 신고 안 했고 배우자는 토지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도 있고 딸 불법 조기 유학 의혹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진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감형이 많아요. 2020년 1월 배우자를 밟아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이거를 이제 3년을 깎아줘가지고 1심에서는 살인으로 했는데 이거를 상해치사로 대신하면서 3년이 깎아줬고 같은 해 11월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을 가해자가 20대였는데 너무 나이가 젊다. 라는 이유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다. 와, 이게 제일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거를 10년에서 7년으로 3년을 또 감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이균용 후보자가 담당했던 성범죄 사건을 보니까요. 성범죄 사건이 총 84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30건을 감형을 해줬어요. 보니까 50%는 항소 기각, 35.7%는 감형, 5.9%는 무죄 또는 일부 유죄가 됐는데 감형의 사유들을 보니까 반성하더라. 그리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초범이니까 뭐 합의를 했고 피해 정도에 대해서 이게 좀 경미하다라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양형 기준에서 제가 의문을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안에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회복이 됐는지 그 피해 결과 또는 피해자의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피해자가 이 양형을 원하는지 그래서 사회 변화나 인권 의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런데 이분이 지난 대전 고등법원에서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오늘날 법원 구성원에게는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종합적인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높은 식견이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또 한 번의 유체 이탈 화법을 보는 것 같아서 이분이 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잘 어떻게 패스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물론 법원 결과적으로는 그 의회에서 요거는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냥 임명을 못 해요. 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의회에서 청문회만 하고 임명은 그냥 그 대통령이 하면 되거든요. 대법관은? 근데 대법원장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아야 대법원장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냥. 대법원장이 몇 명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 명이지. 아, 이 사람이 대빵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 그 대빵을 뽑았는데 이런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예. 아, 네. 네, 그래서 명이군요. 국회에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그런 젠더 부분에서 아까 그 부인을 밟아 죽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밟아 죽인 사건에서 감형을 하면서 해왔던 얘기가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상해치사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때려서 다치게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이렇게 살인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형도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판결문에 써있냐면 평소에 자주 아내를 때렸으나 죽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때렸을 것이다. 그럼 평소에 폭행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네요? 네. 평소에 자주 때렸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이 복부에 병이 있었어요. 아내가 병이 있었는데 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평소에도 자주 때렸으니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때렸을 것이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요. 어머. 평소에 그렇게 아내를 자주 때렸다면 그것은 점점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살인의 고의가 강화되는 과정. 살인의 고의라는 게 그 자리에서 그냥
욱 하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아 저거 진짜 죽여야 되겠네. 저 진짜 죽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살인의 고의가 평소에 자주 사람을 때렸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가 강화되는 과정으로 네. 충분히 평가할 수 있거든요. 양형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네. 평소에 자주 아내를 때렸으나 죽지 않았으니 그때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복부에 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것도 그러면 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아주 떨어지는 네.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때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내를 복부를 네. 밟고 때리다가 전화가 왔을 때 이 전화를 하면서 잠깐만 있어봐 이것 좀 죽여놓고 이게 법정에서 그대로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야,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그래요? 드러난 것 말고 네.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비상장 주식을 신고해야 되는데 네?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법이 바뀐 줄 몰랐다. 대법원장 하실 분이 후보신데, 네. 내가 법을 몰랐다. 네. 그래서 이제 이탄희 의원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탄희 의원한테 네. 대법원장 후보가 법이 바뀐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네.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음이 나오죠, 당연히. 네,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쌓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1980년 이후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후보자 가족이 상속 증여받거나 상속 증여한 재산 내역. 후보자 가족이 상속 증여받았다는 건 뭐냐면 후보자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이 부산에서 굉장히 큰 부자시더라고요. 네. 상속 증여받은 게 있느냐. 솔직히 비상장 주식 저는 이것도 봐야 된다.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 이 주식 돈 주고 산 건지 아니면 증여받은 건지도 저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네. 상속 증여한 재산 내용. 즉 자제분들이 일찌감치 유학을 가 계셨어요. 네. 그 일찌감치 유학 가 있는 동안에 돈을 얼마를 받고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해외로 네. 자식들한테 이미 많은 증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상속 증여세 세분해요. 상속 증여를 합법적으로 했는지 또는 숨긴 게 있는지 네.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외관은 합법적인데 실제로 이 재산 가치를 줄여서 상속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적게 낸 건 없는지 즉 가족 간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거의 일체를 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일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법원장으로서 공직자들에게 재산 공개를 하지 않은 공직자들에게 법원이 네. 당신들 잘못했어. 당신들 그러면 안 돼라는 판단을 그런 판결을 네.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내일 진행되는 청문회 우리도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또 뭐가 있냐면 되게 재밌는 게 네. 이분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 고법원장을 했는데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들 직원 상대로 실시한 다면 평가에서 줄곧 하위권. 그다음에 서울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들도 법관 평가를 합니다. 저도 법관 평가를 합니다. 네. 법관 평가에서도 대부분 뒤에서 3등, 뭐 2등. 아, 뒤에서요? 뒤에서. 네. 법원 직원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분이 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 대법원장으로 갔을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학교 1년 후배,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얘기했던 네. 말하자면 친하다는 얘기죠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네. 그 이유 아닌가라는 질문을 네. 인사청문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거고 아닌 분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저 빼고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강서구청 후보자 보니까 이분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더만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구청장을 이제 상실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복권해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또 똑같은 자리에 저는 사실 강서구청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네. 이 사람 때문에 비어있는 자리를
다시 또 이 사람이 후보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왜냐면 저는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 11월 달부터 강서 구민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이게 너무 재선거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재출마를 하는 진기록을 본 거라서 국민의힘이 이거에 이기고 싶은 건지 지고 싶은 건지 또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잘 알고 있는지 강서 구민들은 네. 관심을 가지니까 알고 네.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 김태우 씨가 네. 국민의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네. 향후 뭐 집행유예 기간이 있고 하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줬기 때문에 네. 40억 원이나 드는 이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자, 내일은 제가 못 나오고요. 아, 그래요? 네. 3부에서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